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어, 네,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어, 여러분,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지만, 네, 나중에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네, 기말고사 때도 그렇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채팅.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나오시면 같이 네, 좀 다른 형태의 정리나 이런 것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면서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뭐 여태까지 뭐 배운 내용 중에서 여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이걸 안 켰네. 잠시만요, 여러분. 네. 이게 원격 수업이 준비가 좀 더디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안 켰네요. 예, 저 잘 있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고,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당나라 정도까지 하다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부분부터 당나라 직전까지 수나라까지 하다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당나라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복습도 좀 하고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내용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거기라 함은 그거 중국 사람, 일본사 어디 갔어? 네, 조금 늦게 수락해줘서 미안하고요. 들어오신 분들 바로바로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희가 혹시 진도를 다 안 나갔나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도를 다 안 나갔네요. 56쪽 중간 맞죠? 그쵸? 56쪽 중간까지 하고 말았으니까 거길 좀 한번 하고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나요? 57쪽까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56쪽 중간 여기 막부정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네,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미안하고 56쪽 중간부터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국의 역사의 흐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몽골의 이런 영향력이다. 우리나라도 몽골하고 전쟁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몽골의 이 영향 때문에 일본이 막부라고 하는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국사상과 무사히 궁핍화 여러분들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밑으로 넘어오셔서
이 막부 정치 전개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네, 그래서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무가 정권이다. 여러분들 뭐든지 최초는 중요하니까 이 순서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이 치안 유지와 자문 관리 이런 것들을 무사한테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부분인 이 쇼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묘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그 나중에 되게 되면 지방 영주를 뜻하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에도마쿠 시기가 되면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기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되게 좀 조공채공 관계인 듯 아닌 듯 하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일본이 중국과 조공채공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조금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 민간무역, 그러니까 공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까 정말 가깝지만 먼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주세요. 송나라의 동전이 유통됐다. 그리고 화폐 경제도 발달했다. 그래서 선종과 성리학이 이렇게 같이 도입되고 계속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불교 종파가 성립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새로운 불교 종파는 여러분들 뭐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뭐 새로운 형태의 이런 불교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시도가 있었다 정도만 57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아,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지금에서 해봤네요, 채팅을. 그래서 57페이지까지 다 했으면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해봅시다. 제가 기억한 게 맞네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게 한번 이게 또 튕기고 이러니까 좀 확인이 늦었던 점 미안하고요. 여러분들 이 중국사의 흐름에서 여러분들 최초의 통일을 했던 진나라의 특징 좀 잘 알아주시고요. 여기 그래서 차이나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이나에서 핵심은 진에서의 핵심은 법과 사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군현제 그리고 분서갱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과 사상이 없는데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한 법치와 이 법과 사상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대에서 여러분들 유목민족의 침입 내지는 외부로부터 위협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흉노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승오왕의 난 때문에 멸망했다. 그리고 한자도 막 이렇게 통일하고 돈도 통일하고 그리고 별의별 거 다 통일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한나라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초한지 잠깐 설명했었잖아요. 원래는 이 한고조 유방이 이게 나라를 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이 역사라고 하는 게 한계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진나라의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현제와 공건제를 같이 했었다 처음에는. 그래서 차례차례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런 제가 BCAD 얘기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대외 원정을 하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게 뭐랑 뭐였겠어요?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 삼국시대는 한나라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이다. 그래서
잠깐 등장했던 왕망의 신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다. 외척이었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 봐주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나라 이게 쭉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신남북조 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한나라에서 이 분열의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또 다시 진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 진이 어떻게 보면 위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요즘에 좀 그 세계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고증이 잘 됐다고 평가받는 그 중국 사극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초고 시대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나오는 진나라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 진나라의 그 왕족은 여러분들 위나라는 여러분 성씨가 뭐였죠? 네, 조조니까 조씨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마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좀 참고적으로 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조조 집안의 그 신하였어요. 그 신하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갈등해서 그러니까 이기게 되면서 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또 국방민족이라고 했는데 견융 뭐 이렇게 얘기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다? 유목민족 계열이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소위 말해서 침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침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화북지방을 지배했다. 그래서 그 화북지방을 지배한 사람들을 5개의 오랑캐라고 해서 오호라고 부르고 그들이 세운 16개의 국가를 북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진이 내려가서 뭐 쭉쭉쭉 가면서 이렇게 계속 남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송이 우리가 나중에 배웠던 조광윤이 세운 송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북위의 효문제가 했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좀 더 발전된 문화를 동경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유학 가려고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에 대한 동경이 이 선비족 입장에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한 거다. 그래서 이 한화 정책 잘 알아주시고 이 균전제는 당나라 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환 융합 체제를 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토착민과 이주민의 대립 그리고 문벌 정치의 폐단 때문에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 송제 양진.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창장강 유역을 개발하고 벼농사를 보급하고 그리고 강남의 경제력이 그 이전보다 향상이 됐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북에서 이주한 이 지배층이 이 국품 중정제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배층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문벌 귀족이 그러니까 문벌 이미 좀 어느 정도 이 귀족화된 그 호족 집단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더 큰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문벌 귀족이 됐다. 중정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문벌 귀족은 대토지를 소유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라고 알아주시고 이거랑 비교해 봐야 될 게 향거 리선제입니다. 잘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송나라 때 나온 과거제도랑도 이렇게 3단 비교 정도 한번 해보시면 그거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남북조의 그 최소한 이게 남존지 북존지는 구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핵심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보이는 게 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부처님이 되게 건강해 보이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 느낌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박하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소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조의 문화,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그 노장 사상이나 이런 귀족적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소박했다라고 알아주시고, 반면에 이 남조분들은 그 북조한테 밀려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죠, 그죠? 내가 쟤네들보다 능력이 이제 출중한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밀려 내려간 거다 보니까 이런 경향성이 여러분들 그 남성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건 거죠, 여러분들. 자, 똑같이 현실을 도피하는데 그 초기에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이 남조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이런 귀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분방하게 좀 자유로움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여러 문화가 발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현실을 도피했다라고 한다면, 남송 때는 여러분들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야, 너는 오락해잖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못해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그런 걸 따지는 거죠. 누구는 중화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기서 누구라 하면 본인들이죠. 본인들은 그러니까 좋은 문화를 가진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떨어진다. 이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화 문명과 오랑캐를 구별하는 그런 관점들이 생겨나게 되고, 대의 명분, 뭐가 이 이치에 맞고 더 의롭냐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성리학이 활용되는데, 뭐 인간 본성에 대한 뭐 탐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주의 본질이나 그래서 그런 그 현실의 그런 국력의 차이, 그리고 이런 군사력의 차이가 이런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연명의 귀거래사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남조의 이런 현실 도피적인 이 현실, 복잡한 현실을 신경 써서 무엇하리, 우리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다른 생각을 해보자, 막 이런 유의 이런 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골도 여러분들 엄청 크죠.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교는 남조와 북조 모두에서 유행을 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성리학과 비교했을 때 오랑캐랑 그 중화 문명을 구별하는 그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북조에서는 왕실이 열심히 이 통치의 그 수단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의 정신적인 가치관으로 묶기 위해서 이 불교를 활용했고, 남조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 좀 귀족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한자로 번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뭐 태평도와 오두미도 같은 이런 민간 신앙, 그리고 도교 이런 것들, 도가 사상을 수용해서 이게 도교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화 되게 되고요. 도교는 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토착 종교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교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 북쪽에는 뭐 그러니까 그 각종 좌청령 500호, 그러니까 현무, 주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신물이잖아요. 약간 신화적이고 약간 그런 거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고구려가 주로 이런 색채가 강하죠. 백제랑.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 초점을 둔 도교는 황실에 수용되었고 비교적 민중성이 강해서 민중한테도 유행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분열의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첫 번째로는 수고, 그 다음에 당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나라는 여러분들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침공하다가 국력이 쇠하였고 그 과정에서 멸망했다. 뭐 그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만,
우리가 수나라를 통해서 알아둬야 될 두 가지가 이 대운하라고 하는 것과 대운하라는 것과 이 균전제라고 하는 거를 확대 실시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 당나라에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당나라 초기에 당태종 시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당나라 후기의 문제인지 이걸 또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앞서서 나왔던 좋은 제도였던 이 균전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그와 연동된 세금제도, 그다음에 군사제도를 같이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리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세금과 이런 군사력이 다 튼튼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미 정책은 여러분들 잘 좀 알아두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현지 유력자에게 관직을 주고 그들에게 통치를 맡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우리나라 삼국 통일 과정에서 통일신라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태종 무열왕의 첫째 아들이 이렇게 그 다음 왕이 되고 신라 왕이 되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외교와 이런 거에 역할을 한 김인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림 도독부라고 해서 경주의 그런 도독부의 장으로 임명하면서 신라 조정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도 굉장히 이게 거기에 발끈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게 되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플러스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전반적인 이런 제도들을 모두 이 율령 체제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유교, 불교 한자가 영향을 줬다, 주변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드디어 이제 이 과거제가 여기서 수나라 때 이 과거제가 도입됐었다라고, 도입이 되고 당나라 때 조금 발전하게 되고, 송나라 때가 되면 과거제가 더욱더 관직에 나가기 위한 중요한 그런 등용문이 된다, 수단이 된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요 관리 선발 순서 변화와 의미, 이런 것들 잘 좀 체크해 주시고, 7세기부터는 돌궐과 토건, 여러분들. 자, 7세기면 몇 년대예요? 자,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 아침부터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또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잠을 깨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저랑 해보시면, 임성윤 학생, 제가 생각했을 때 2번까지 했고, 김찬욱 학생, 죄송합니다. 김찬욱 학생. 네. 네. 자, 7세기면 몇 년대죠? 600년. 500년대? 언제죠? 네. 대략? 600년. 600년 아닌가? 바로 600년대예요. 얘가 700년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당나라도 이미 어느 정도 중국화된 이런 민족이긴 합니다만, 얘네들 돌궐, 토건, 미구르는 이때 당시에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유목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유목민족이 소위 말해서 동서교역이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다 이게 위구르는 이쪽에만 있지만, 위구르, 돌궐,
토번은 여기 있고 이게 이분들이 다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국과 이 이슬람 세계를 연결하는 그 과정, 그 통로를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 당나라로부터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침략을 해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런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750년 50년대에 탈라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서교역의 이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나라 vs 요 언저리 토번 아침이라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삑사리가 났네요. 토번 뭐 요런 돌궐 뭐 요런 애들이 다 이게 연합해가지고 크게 붙습니다. 유목민족 해서 그래서 여기서 당나라가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제지 기술이 이슬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해진 이 제지 기술, 그러니까 체륜이 만든 한지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겁니다. 당나라를 크게 뭐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구별을 해봤을 때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게 이 안사의 난입니다. 아시겠죠? 안사의 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당나라가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죠. 이게 흔들리게 되니까 당 정부가.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고 이거는 재정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균전제가 장원이 되게 되면서 부병제가 모병제가 되고 조용조세법이 양세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그 자세한 그 수치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요 밑에 그 어디 갔냐, 그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어디 갔죠? 57쪽에서 제가 보면서 같이 설명했었잖아요. 그 인구 그래프가 쭉 높게 유지되다가 확 떨어지게 된 거. 그래서 클라우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당나라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이고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귀족적인 문화의 특징은 이 당삼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화려한 이런 도자기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은으로 된 물병을 사용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국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여기도 페르시아 거고 여기 이 낙타 자체도 이 서역 이슬람 중동 쪽의 그런 문화였다. 그리고 이 개방적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갔죠? 잠시만요. 과거 제도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빈곤과가 있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험.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부터 이제 이 약속 어음인 비전 뭐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고 이 상인 조합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상업을 관장하는 관청도 생겼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나라에서 주로 관료를 채용했던 방식인 이 과거 제도 때문에 그 유교라고 하는 게 과거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이 유교 안에서도 다양성이 좀 쇠퇴하는 거죠. 이게 과거 시험에 반영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호안 융화 문화를 집대성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수용하고 개방적이었고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모든 종교를 포용적으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서유기 알죠? 서유기의 이 모티브가 된 이 현장, 이 삼장법사 그분이 인도 가져와서 인도 다녀와서 불교 경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외부 유입 종교마저 수도에 이렇게 돼 있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그래서 신라, 발해, 일본 등이 이렇게 다 영향 받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유교가 사랑받았던 이유 제가 설명했었죠. 정치적으로는 황제와 국왕권을 뒷받침하고, 사회적으로는 지금 현실 정치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불교 또한 우리가 수용한 게 여러분들 중국화된 불교라는 얘기 했었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불교 경전을 보시면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인도 쪽에서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굉장히 이게 글씨인가 싶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낯선 그런 모양의 그런 게 보이는데, 최소한 우리가 한문을 보면 우리가 뜻은 모르고 의미는 몰라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한 불교는 주변국에 전파가 돼서 계속 종교적 기반이 됐고요. 그리고 사찰과 이런 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상과 석굴사원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변국의 율령 체제가 전파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서 한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자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자가 익숙한 세대가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자로 기록된 역사서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런 교역의 모습, 동아시아 교류의 모습도 한번 잘 봐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 한반도와 일본,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그 한반도 같은 경우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삼국 통일까지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일본 역사만 잠깐 좀 언급을 해보면 신석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찰기 문화까지 꾸준히 발전을 한 다음에 이 야마토 정권부터 해서 이제 고대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에서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템포 늦게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제 큰 틀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야마토 정권에서는 쇼토쿠 태자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개혁들, 그리고 불교 진흥체, 그리고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이 불교 중심의 문화가 생겼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백제를 통해서 이게 형성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6세기 중엽이다. 그리고 7세기부터는 7세기 이후에는 그 중국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직접.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게 그 황제권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우리 안에서도 국왕권을 강화시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국호도 정하고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8세기 초가 되면 헤이조큐로 천도를 한 나라 시대가 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국가로부터 요거 당나라부터 배워온 거 느낌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으로부터 배워온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일본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 체제도 확립되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의식을 담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 유사나 제왕홍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원간섭기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그래서
그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사책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일본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역사책이 나왔다라고 알아주시면, 그리고 문학 작품도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세기 말이 되면 그래서 다시 이제 헤이 조교에서 헤이 안교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헤이안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일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중세까지는 아니고, 중세는 좀 이렇게 좀 너무했다. 일본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분열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왕권이 약화되게 되고, 그 무사들이나 아니면 지방 세력들이 계속 그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당나라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완전히 한 400년 되잖아요, 약. 뒤에서 앞에 빼보면 요 시기가 굉장히 분열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사 세력이 성장했고, 9세기 말부터는 견당사도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국풍문화라고 해서 일본의 그 고유한 문화가 생겨났다. 그래서 가나 문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주택이나 관복에서 일본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들이 출연하는 영화 내지는 일본 영화를 봤을 때 그 전통적으로 입는 그런 화려한 색깔의 이런 의상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요 시기에 형성됐다. 국풍문화 시기에라고 알아주시고요. 요거는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게 당나라의 전기와 후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새 소리 들리나요? 새가 참 열심히 울어주네요. 그래서 나오나? 어쨌든 그래서 송나라의 발전. 그래서 송나라는 여러분들 당나라 말기에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당에서 송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 멸망의 이 도화선이 됐던 게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나라를 분열시킨 그 주범이 됐던 게 이 절도사들인데, 이 절도사들의 이 권한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권한을 약화시킨 반면에 그 권한들을 떼어내서 중앙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황제가 있는 곳과 지방이 나름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걸 띄워와서 황제 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지도는 좀 잘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시라고 하는 제도 특징, 그래서 좀 잘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 내용들도 좀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치주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 가장 그 포괄적인 의미의 이런 정책 방향성이 이 문치주의였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뭐 서하, 탕구트족이었던 이 서하, 그리고 또 뭐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원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되는데, 그래서 계속 침입당하게 되고,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패를 부담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돈을 주고 평화를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강하면, 쟤네랑 싸우면 무조건 질 테니까 싸우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억제력을 어떻게 보면 강한 군사력이 갖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송나라는 정반대였던 거죠. 군사력이 약하니까 너도 나도 침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관계를 맺어서, 여기서 외교 관계를 맺어서 먼저 돈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내지는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얼마 주면 침입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왕한석 아저씨가 개혁을 했고, 핵심은 그거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크고 작은 침입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사비 지출 플러스
군사비 지출을 안 하기 위한 세패를 주게 되다 보니까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군사비 플러스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재정을 확보하는 것과 그리고 재정 확보와 더불어서 그걸 하는 거죠. 침입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 왕한석 아저씨 그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개혁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여러분들 아마 수도가 함락당하고 황제가 포로가 된 거의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들. 네, 송나라가. 그래서 이 굉장히 뭐 문화적으로나 뭐 사상적으로는 발전했을 수는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이런 참 이게 당나라 앞서 있었던 그 왕조였던 당 왕조에 비하면 진짜 좀 되게 상대적으로 초라한 그리고 유약한 약한 그런 왕조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모든 걸 못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열심히 교류했다라고 하는 거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양법이 보편화되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양법 보편화되는 건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이 빠르긴 빨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뭐 양난 이후나 돼서야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 보편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참파베어라고 하는 뭐 품종이 들어왔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강남이 무조건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의 이런 압도적인 생산력을 자랑하는 이런 지역이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행작 뭐 이런 거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술과 이런 것들도 발달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북쪽 서하나 토번이 강해지다 보니까 비단길이나 초원길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상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뭐 용골차 뭐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기는 그 현실 도피를 했을 때 조금 더 자유롭고 초현실적인 부분으로 그 사상을,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사상, 노장 사상이나 이런 신선 사상, 뭐 청담 사상 이런 거를 향유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송나라는 그와 반대로 현실을 이제 그냥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데 오랑캐한테 지금 그러니까 힘듦을 당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 성리학을 주로 연구한 계층이 사대부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의명분론 이런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당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서민적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폐쇄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네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우월함, 문화적 우월함, 경제적 우월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송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왜 그런 문화가 있었냐면 힘으로 자꾸 압도당하니까. 내가 힘에서는 약하지만 문화적으로도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나지. 이런 정체성이나 이런 문화의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도시를 주변으로 인구 100만의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인구 100만의 도시는 여러분들 당나라 때 처음으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이 100만을 넘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국제 도시의 면모까지는 아니어도 이 산업이 점점 발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달한 도시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도시의 크기가 100만 명 이렇게 되는 게 늘어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뭐 야간 영업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과학기술도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인쇄술의 발달이 전해져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나침반의 발달이 영향을 줘서 대항해 시대. 이게 과연 이게 대항해 시대라는 표현이 이것도 좀 굉장히 서구 중심, 유럽 중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스럽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화약 때문에 그 유럽의 무사 계층이죠. 네, 무인 계층이죠. 그래서 기사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간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 죄송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모여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도 낙타도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 해상을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나름의 그런 이슬람과 이런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시기, 그러니까 송나라가 있었던 시기에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했던 그 이민족 왕조가 요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전부를 지배했던 원, 더 나중에 나오는 청까지 해서 이렇게 이 나라들을 정복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도표에서 보시면 이중 지배 체제를 썼다. 그래서 남명간 북명간 제도를 쓴 요 나라, 맹한 모국제와 주현제를 쓴 금나라, 그리고 천호제로 자신들을 다스리고 주현제로 그 한족을 다스렸던 원나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주시고, 이거 비트 포겔 교수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만든 용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몽골 제국에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이 몽골 제국이 만약에 그 황희 다툼, 그 역대급 타이밍으로 돌아가시는 그 리더가 아니었으면 신성 로마 제국까지 점령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슨한 연합체계였다. 그래서 수부타이라고 하는 분, 제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만 제가 한참 설명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울루스 그리고 천호제 이런 것들 좀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울루스 천호제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엄청 넓죠?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이 중국 지배 방법이나 과정들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어, 이 원나라의 경제에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역참제도. 그래서 이 동서교역로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한 나라가 전부를 그러니까 쭉 이게 영토를 크게 획득하다 보니까 이 교역로 자체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송까지 정벌 하면서 이제 해안로까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좀 같이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대에는 서민 문화였다.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동서교류에서 이게 뭐 이런 것들 앞서서 얘기했던 거 다 전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한 1분 남았네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서 이제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부분 한 번 더 하고, 이제는 그 등교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내일 수업이 있나요? 내일 수업 시간에 남은 부분을 하고 이렇게 같이, 내일은 안 들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등교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시험 준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 모의고사 문제를 좀 나눠주고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